아이와 대화할 때 가장 위험한 말은 응이라는 단어임. 아이가 첫 번째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저는 제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71세인 이선자 씨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월요일, 아들은 한 달 넘게 저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파괴력이 너무 커서 전문가들도 놀랄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말을 천마디로 합니다. 이 말들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결과는 전혀 반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아이와 이야기할 때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 있나요?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나요? 저는 당신 소식을 듣게 되어 정말 기뻐요. 받았는데 왜인지 아이가 불편해 보였어요. 그 느낌은 여전합니다. 요즘은 절대 아이에게 천마디로 그 말을 해선 안 됩니다. 효과가 없거든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대신에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결국 관계가 어색해졌다면 회복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영상 제작 과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정말 도움이 됩니다. 가끔씩 그렇게 해주세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영상들을 더 많이 올릴 예정이니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선자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오후 3시였습니다. 평소처럼 기분 좋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을 향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했죠. 아들아,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하니? 일이 없니? 그때 아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 많이 바빠요. 일이 너무 많아서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그걸 느꼈어요. 왜 그렇게 바빠서 엄마한테 인사도 못하니? 전화조차 할 수 없다니요. 이선자 씨는 마음 아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너무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아들은 5분도 안 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내려놓았죠. 그날 이후로 아들은 한 달 넘게 정말 바빴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선자 씨는 답답함을 느끼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들이 매우 바쁜 것 같아요. 건강은 괜찮은지 궁금했죠. 며느리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엄마,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많이 힘들어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작이었죠. 남편이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해요. 처음부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 질문이 연락이 끊긴 이유였습니다. 그 한마디입니다. 여러분도 아이에게 첫마디로 이런 말을 해보세요. 해본 적 있나요? 사실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이들이 그리워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거니까요. 그게 바로 그런 일이에요.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들리죠. 엄마가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연락 안 해서 속상하신가 봐요. 엄마가 또 죄책감을 느끼게 하네요. 박정숙 씨, 65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정숙 씨는 결혼한 딸에게 매주 메시지를 보냅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화해요. 하지만 첫 마디는 항상 똑같습니다. 딸아, 엄마 기억나니? 처음에 딸은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답장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답장이 줄고 변화가 생겼어요. 답변은 엄마가 바쁘셔서 요로 바뀌었고 통화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솔직히 말했어요. 엄마, 그렇게 말하면 제가 효녀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때서야 박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짐이 되고 있다는 걸요. 자식이 결혼해서 충분해요. 저는 바빠요. 일, 기름값, 집안일, 남편, 아내, 가족끼리도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 같은 경우 저도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하고요. 이런 상황인데 부모님이 왜 저에게 연락하지 않으실까요? 부담스러워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숙제를 제대로 안 한 아이가 선생님께 혼나는 기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의 대화가 반복될 때 아이들이 부모님께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부담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또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맞아요. 69세 최영희 씨의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해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최영희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상황은 이렇게 시작돼요. 아들아, 우리 좀 챙겨줘. 이렇게 말하면 아들이 점점 어머니를 닮아가죠. 전화를 받는 게 정말 싫어요. 전화기를 들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부담이 되어버렸거든요. 아들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런데 왜 엄마 전화 받기 전에 한숨을 쉬는 거예요? 전화 받고 나서도 계속 기분이 안 좋아요. 보여주세요. 그때 아들이 솔직하게 고백했죠. 엄마가 처음 하신 말씀이 정말 부담스러워였다고요. 마치 제가 부모님을 소홀히 하는 것 같다고요. 그것 때문에 저를 비난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감정적 빚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부모와 연락하지 않으면 그 말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죠. 쌓이면 오히려 우리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무서워요. 실제로 조사에서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님께 전화하는 이유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첫 마디가 무겁기 때문이래요. 그런 말이 나오곤 했어요. 72세 이정희 씨도 같은 실수를 겪었죠. 저는 해냈다고요. 이정희 씨가 아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요즘 왜 그렇게 바쁘니? 라고 물으셨어요. 처음에 아들이 손주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얘긴 했는데 그냥 더 바쁜 것뿐이에요. 답만 하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아도 부담이 커졌어요. 어느 날 이정희 씨가 며느리에게 말했죠. 왜 요즘 아들이 전화 안 하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남편이 전화 받았어요. 전에는 제가 걱정했었거든요. 어머니가 계속 바쁘냐고 물으시잖아요. 변명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에 이정희 씨는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아팠다고 말했어요. 관심 표현이었는데 아들에게는 신문 받는 것처럼 들리대요. 67세 정미경 씨의 경우는 더 심각했어요. 정말 극단적이었죠. 정미경 씨가 딸에게 전화할 때마다 엄마 생각 안 나니? 라고 물으셨어요.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했죠.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하기 어려워요. 정말 부담돼요. 전화를 받기 전에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점점 부담이 커졌어요. 그때서야 정미경 씨는 진심 어린 사랑 표현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 말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가장 무서운 건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아이가 전화를 완전히 피한다는 거죠. 무서워요. 오늘 부모님 전화를 받기 전에 또 다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실지 생각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님의 의도와 자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관심과 사랑에서 말씀하시지만 자녀는 부담과 압박으로 느끼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73세 박수옥 씨의 경우를 보면 이게 더욱 명확해집니다. 놀라실 거예요. 박수옥 씨가 아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으시는데 이 질문조차 아들에게는 부담이에요. 이 질문 뒤에는 항상 이유가 숨어 있죠. 왜 그런지. 다음 질문은 연락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거고요. 아들은 어머니의 첫 마디만 듣고 다음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예요. 어느 날 아들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얘긴 이미 했어요. 어머니, 제 일정 좀 존중해 주세요. 감시받는 기분이라 부담스러워요. 전화를 받기 전에 변명을 생각해요. 알겠어요. 박수옥 씨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깨달았어요. 아들에게 사랑하는 말씀이 감시당하는 것 같다고 하셨죠. 하지만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첫 마디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렇다면 자녀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자녀는 부모님 전화를 기다릴 거예요. 무서워요. 박정숙 씨, 74세는 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우연한 일입니다. 평소처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이 아프고 목소리가 쉬었어요.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죠. 그래서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괜찮니?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밝았어요. 엄마 만나서 반가워요. 엄마, 저 괜찮아요.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감기 걸리셨나요? 아들은 엄마를 더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날 통화 소리가 평소보다 2배로 커졌습니다. 이런 일이 오랫동안 계속됐어요. 그때서야 박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이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보다 더 크다는 걸요.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 말들이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 숨겨진 큰 비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첫 마디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괜찮아라는 뜻일 뿐입니다. 왜 한 단어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혹시 있나요? 우선 이건 자식에게 물어볼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걱정스러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식이 부모를 돌볼 수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를 주는 말임. 68세 박정숙 씨의 경우를 함께 살펴보죠. 박정숙 씨가 결혼한 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를 보면 더 잘 이해하실 겁니다. 엄마가 전화를 걸 때마다 딸은 괜찮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말을 바꿨습니다. 엄마야, 엄마 건강해. 나 괜찮아. 저는 말투를 바꿨죠. 엄마야, 따라해봐. 너 괜찮니? 딸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나 괜찮아. 엄마는 건강해? 요즘 날씨가 많이 춥지. 엄마 건강 꼭 챙기라고 딸이 자주 물어봅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통화할 때 딸의 목소리에서 부담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너 괜찮니? 그 말 속에 많은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는 당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말은 나는 네가 잘 지내길 바란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안에는 신뢰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둘째는 당신 상황에 대한 이해임. 이것 또한 메시지입니다.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죠.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셋째, 나는 너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아니요라고 답하는 메시지입니다. 횟수를 세거나 연락을 비판하지 마세요. 나는 너를 괴롭히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70세 최순자 씨도 이 방법을 시도했어요. 결과를 봤습니다. 최순자는 아들에게 요즘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물었죠. 바빠서 그래요 라고 물었는데 아들은 이제 괜찮아요, 엄마 라고 답했습니다. 아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로 변했어요. 저는 엄마를 더 걱정하게 됐습니다. 요즘 외롭지 않니? 아들이 엄마를 더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먼저 전화해서 인사하고 전화 횟수도 늘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단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믿음과 격려가 자식에게 담겨야 합니다. 66세 이명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에 이명숙 씨는 너 괜찮니? 내가 물었는데 왜 엄마한테 전화 안 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는 괜찮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결과는 전과 같았어요. 딸은 무심하게 반응하고 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빨리 끝내려고 했죠. 진정한 변화를 만들려면 첫 마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체적인 대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너 괜찮니? 라고 물은 후 자식의 대답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해요. 격려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73세 윤영선 씨입니다. 아들에게 괜찮니? 라고 물었는데 아들이 바쁘고 힘들다고 했어요. 당신이 답하면 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어요. 나는 내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나 자신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엄마와 대화하는 것이 제게 힘을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피해야 할 반응도 있습니다. 자식이 괜찮다고 말할 때 사실은 너 괜찮니? 저는 계속 제 목소리가 안 좋다고 말했죠. 이건 조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식은 엄마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다음에는 마음을 열기 어려워질 거예요.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69세 장미자 씨는 처음부터 실수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딸에게 괜찮니? 라고 물었어요. 물어본 후에 딸이 괜찮다고 대답하면 할머니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딸이 말하길, 엄마, 나 괜찮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물어보세요? 궁금한 게 있나요? 그럼 처음부터 왜 물어보셨나요? 그때서야 장미자 할머니는 중요한 점을 깨달으셨습니다. 바로 아이가 하는 말을 믿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요. 이제부터 아이가 내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할아버지는 덧붙이셨습니다. 나에게 말해줘. 그렇게 하자 우리 딸은 정말로 더 솔직하게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엄마가 날 믿는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또 다른 마법 같은 첫 마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말의 힘은 현재에 집중하는 데 있죠. 맞아요. 왜 서로 연락하지 않나요? 과거를 되돌아보기보다 그런데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세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질문은 현재 순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71세 김선희 씨도 이 방법을 사용했어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오늘 김선희 씨가 아들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는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었어요. 아들의 하루 일과가 세세하게 기록됐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었다고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눴대요. 그걸 공유했어요. 일상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어요. 아들도 하루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대화를 즐겼답니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할 점이 있어요. 아이가 그냥 평범한 하루였다고 답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더 말해봐. 라고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의심하면 안 돼요. 평범한 하루조차 소중하니까요.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번에 아이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할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할 거예요. 이건 67세 홍종자 씨의 경험입니다. 오늘 홍종자 씨도 며느리와 대화를 나눴어요. 어땠어? 라고 물었죠. 며느리는 처음엔 쑥스러워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첫 출근 날이었어요. 저는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시장에서 맛있는 과일을 사서 기뻤다고 해요. 정말 좋았대요. 일상 속 작은 일들을 공유하니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있죠. 이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생긴 게 아니에요. 첫 마디를 바꿨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즉시 변하지 않아요. 특히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계속 반응하고 왜 갑자기 엄마가 이렇게 말해? 라고 의심할 수도 있죠. 그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 변할 거예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이들도 부모가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걸 원해요. 노력하는 걸 느끼게 되니까요. 그래서 관계가 불안정해도 개선될 수 있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 입은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서옥순 씨, 75세. 그리고 막내딸은 이제 겨우 6달 됐어요. 우리는 어색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통화 때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언제쯤 이 문제를 처리하고 싶니? 라고 말했죠. 그게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딸이 이혼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을 때 서옥순 씨가 그렇게 말했고 그 후 딸은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문자로 인사만 주고받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옥순 씨는 후회했지만 그 관계를 어떻게 끝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회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너무 화가 나서 먼저 사과했는데 계속 그러면 딸이 더 멀어질 것 같았어요. 상황은 그대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딸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만났고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해냈어요. 선생님, 요즘 따님이 힘든 일 있나요? 알고 계셨어요? 저는 남편 문제로 정말 걱정했지만 가족 중에 기대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서옥순 씨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너졌어요. 딸이 가장 힘들 때 어머니로서 위로하기는커녕 상처만 준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날 밤 서옥순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걸었어요. 하지만 첫 마디는 달랐죠. 엄마, 저 따라와 주세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딸이 놀라서 물었죠. 엄마, 왜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세요? 엄마가 네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넌 용서했잖아. 정말 미안해. 내가 힘들 때 넌 나를 위로해줘야 하는데 내가 널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다니. 그때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도 미안해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연락을 안 했어요. 제가 내게 줬어요. 그날 이후로 엄마와 딸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딸이 먼저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걱정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관계 회복의 첫 번째 열쇠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과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사과하시는 게 좋아요.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가 맞아요. 72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에요. 이정숙 씨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넌 얼마나 살 거니? 그리고 말했죠. 그렇게 살 거니. 관계가 나빠졌어요. 아들이 직장을 바꿀까 걱정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아들은 다른 말을 했어요. 깊이 상처받았죠. 제 어머니조차 저를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3개월 동안 아들은 명절에만 찾아왔어요. 저는 그냥 인사만 했어요. 이정숙 씨는 실망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후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걸으면서 말했죠.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엄마가 나를 믿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깊이 상처받았어요. 엄마가 생각 없이 그렇게 말했죠. 정말 미안해요. 잠시 후 아들이 대답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엄마가 걱정돼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제 걱정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직장 문제뿐 아니라 결혼 계획도요. 상처받았지만 사과할 방법이 있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사과하는지 말해야 해요. 박영자 씨, 68세, 처음부터 실수를 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박영자 씨는 딸에게 사과만 했어요. 그런데 딸은 이렇게 반응했죠. 엄마, 뭐 때문에 사과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디가 잘못됐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자 씨는 부끄러워서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그럴수록 딸이 더 화를 냈죠. 엄마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자기 잘못을 모른 채 사과를 했어요. 그때서야 박영자 씨는 깨달았어요. 진심 어린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라는 걸요. 모든 일은 그걸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맞아요. 저는 딸에게 다시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아버지의 상처를 봤어. 정말 미안해. 이 부부 문제에 간섭하지 말았어야 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미 한계를 넘었어요. 이번엔 딸의 반응이 달랐어요. 엄마, 그거 알아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구체적인 사과가 진정한 화해의 문을 열어요. 그 문이 열렸어요. 70세 김갑순 씨는 더 나아갔어요. 아들에게 말했죠. 아들아, 엄마가 내 아내를 험담했어. 미안해. 며느리도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엄마가 이해하지 못해. 아들은 감동하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 각자 할 일을 하자. 내가 할게. 김갑순 씨는 며느리에게도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내가 사과했어요. 며느리야,
미안해. 시어머니로서 더 따뜻해야 해. 하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엄마, 저도 부족한 점 많아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변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전화해 안부를 물어요. 시작됐고 휴가 때 훨씬 편안해졌어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한마디 사과만으로는 부족해요. 특히 오래된 상처가 있는 경우에요.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심도 필요해요. 73세 조말순 씨와 그녀의 큰아들 사례가 좋은 예예요. 여러 해 동안 크고 작은 갈등이 많았어요. 일이 반복될수록 양쪽의 의심이 깊어졌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조말순 씨가 사과했지만 아들의 반응은 여전히 날씨가 너무 추워. 엄마, 지금 와서 사과하면 어떻게? 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잖아. 조말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들에게 전화해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건 후 그는 차갑게 반응했지만 속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말로 답했죠. 하지만 엄마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기뻤습니다.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6개월 만에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적대적이지 않지만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추워요? 제가 해냈어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연락할게요. 조말순 씨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사랑을 표현한 것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관계 회복의 두 번째 열쇠는 일관된 태도입니다. 한두 번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부모는 진심 어린 사랑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믿게 됩니다. 69세 최영선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영선 씨는 며느리와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먼저 사과했고 6개월 동안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뒤에서 아이 돌보기와 도움으로 응원해주며 변화가 보였습니다. 단순히 사과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며느리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제는 엄마가 저의 어머니보다 더 가까워요.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며느리도 개인적인 걱정을 엄마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그렇게까지 좋아졌습니다. 관계 회복의 세 번째 열쇠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과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게 바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해요. 아이들도 상처받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조급하면 아이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71세 한선자 씨는 처음부터 실수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들에게 사과한 후 한선자 씨는 이전처럼 연락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부담을 느끼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과해줘서 고맙지만 엄마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한선자 씨는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즉, 다시 아들에게 전화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또 실수했어. 사과할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게. 정말 미안해. 엄마가 사과만 했으면 됐어요. 이번에는 아들이 진심이었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 횟수가 늘었죠.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면 계속 이어집니다. 더 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부모와 더 잘 연결되도록 도우려면 대화를 더 즐겁게 만들고 싶나요? 76세 정순덕 씨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 아이 모두 정순덕 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매우 기뻐합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매우 좋습니다. 정순덕 씨와 이야기하는 게 참 즐겁습니다.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녀의 전화를 들어보면 놀랄 거예요. 알게 될 겁니다. 정순덕 씨는
자녀에게 절대 조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있었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그래도 잘 해내고 있구나. 대단해. 엄마는 내 판단을 믿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 먼저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아이들이 정순덕 씨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매번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74세 김복순 씨도 이 비결을 배웠고 그 후 모든 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복순 씨는 아들이 과거에 걱정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아들이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 말씀을 들어야지.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바로 해보세요.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엄마, 조언을 듣고 싶어? 아니요. 그냥 들어주세요. 김복순 할머니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걱정을 털어놓으면 자연스럽게 해결책이 보이거든요. 부모님 역할은 힌트를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며느리의 설명을 듣고는 이해하게 되셨어요. 엄마, 남편이 이미 답을 알고 있대요. 선택이 옳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게 중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조언보다 지원이 더 중요합니다. 저도 그게 필요했어요. 그날부터 김복순 할머니는 말하는 방식이 달라지셨고 저도 변했어요. 아들이 걱정을 말하면 어떨까? 저는 물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해줘서 좋았어요. 그게 바로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김복순 할머니 생각과 달라도 일단 아들의 판단을 인정하는 거죠. 맞아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걱정을 저에게 더 자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놓아주기 시작했죠. 결론 내리기 전에 상처받는 사람도 줄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게 조언인가요? 아니요, 지원이에요. 그들은 완전히 성인이니까요. 스스로 판단하도록 놔두세요. 다만 그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는 게 필요할 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 자신감은 부모의 믿음에서, 지원에서 나옵니다. 70세 이순옥 씨의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입니다. 이순옥 씨의 딸이 직장을 그만뒀어요. 제가 이걸 하고 싶은 걱정에서 벗어나자 저는 이렇게 반응했죠. 엄마와 같이 가자. 분명 많이 생각했을 거야. 엄마에게 내 생각을 말해줘. 엄마에게 말해도 될까? 딸은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죠. 직장 스트레스, 미래 계획, 모두 경제적인 고려와 관련됐어요. 모두 꼼꼼히 살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이순옥 씨는 말했어요. 말해봐. 정말 깊이 생각했구나. 엄마는 네 판단을 믿어. 어떤 선택을 해도 엄마가 응원할게. 딸이 감동해서 울었어요. 엄마, 이 말 들은 이 마음이 아파. 정말로 저에게 큰 안도감을 줬어요. 어떤 결정을 해도 엄마가 믿어주니까요. 엄마가 준 이 마음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더 근무 조건이 좋은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죠. 일자리를 구했어요.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엄마와의 관계가 훨씬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녀의 말을 완전히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믿고 지지하는 마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68세 박말순 씨는 처음부터 실수를 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박말순 씨는 말했죠. 내 생각이 맞다고 답했어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전혀 없었죠. 아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엄마, 진짜 그렇게 생각해? 아니면 그냥 맞장구만 치는 거야? 박말순 씨는 부끄러움을 느꼈죠. 사실 마음 깊이 아들의 결정을 사랑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행동뿐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지만 깊이 생각했어. 내 모습을 보니 믿음이 생긴다. 엄마는 네 판단을 믿는다. 이번에는 아들이 진지하게 반응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의 진심이 어떤 것보다 큰 위로였어요. 자녀와 대화할 때 또 중요한 점은 어떻게 물어보느냐입니다. 저는 단지 뭐 할 거냐만 묻지 않고 기분이 어때? 또 물었습니다. 72세 송양자 씨가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봤어요. 정용자 씨의 며느리는 아이 6명을 키우느라 힘들어해요. 뭐 할 거냐? 대신에 그거 힘들지? 라고 물었죠.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엄마,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 처리할 게 너무 많아요.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송양자 씨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었어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이 키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잘 해내고 있어요. 며느리가 훨씬 편안해졌어요. 자신이 힘든 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알게 되었죠. 감정을 인정받는 힘은 정말 큽니다. 그것이 바로 소통의 방법입니다. 아이가 힘들거나 슬플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세요. 최순희 할머니, 75세. 아들이 직장에 다니고 계세요.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많이 화가 났겠지.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거야. 아들이 그렇게 반응할 때 마음이 아팠어요. 곧 괜찮아질 거야. 엄마도 네 감정을 이해해. 엄마도 그런 기분을 느껴봤으니까. 반대로 왜 그런 일로 화를 내니? 엄마를 보모라고 부르면 엄마는 없어질 거야. 진짜 감정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감정이 무시당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69세 한명자 할머니도 손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하세요. 손녀가 친구들과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 그 순간 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저는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손녀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가 나를 이해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하나 중요한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이의 성취가 정말 기뻐요. 맞아요. 71세 김혜선 할머니는 어린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결과가 좋지 않아도 즐거워하세요. 그 마음을 아이에게 전하세요. 정말 멋진 일이에요.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서 기뻐요. 아들이 저렇게 반응하면 더 속상할 거예요. 정말 큰 힘이 돼요. 엄마가 늘 나를 응원해주는 느낌이에요. 반대로 그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잘 지내? 라고 물으면 아들은 다음에라고 해요.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지 않아요. 효과가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과 신뢰의 마음. 전해지면 자녀도 부모에게 마음을 보여줄 거예요. 마음이 열릴 거예요. 하지만 이런 변화는 대화만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방법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요. 부모 자신의 생각이 기반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바뀌어야 해요. 73세 오순자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이들이 다 컸으니 더 이상 가르쳐야 할 아이들이 아니라고요. 이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어른들이라고요. 이런 인식의 변화가 생기면 소통이 가능해진다고요. 아이들이 이제 부모를 독단적인 존재로 보지 않아요. 따뜻한 동반자처럼 느껴져서 효과가 있어요. 그럼 이런 일상 속 모든 것들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리해드리자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아이들과 대화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왜 연락 안 했어? 잘 지내니? 모든 걸 바꾸는 말이에요. 조언보다는 공감하고 비판보다는 응원하며 대화하세요. 상처받은 관계라면 용기 내서 먼저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자녀를 믿고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74세 박정숙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드디어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니라 어른이자 친구 같은 엄마가 된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바로 자녀에게 전화하세요. 잘 지내니? 라고 물어보세요. 한마디로 시작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 변화가 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이가 부모의 전화를 기다리게 될 거예요.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더 가까워질 거예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더 많은 분들이 알게 해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세요. 여러분 집에서 따뜻한 대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